오늘은 사실 우리가 정해진 수업을 하는 날은 아닙니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신념적용을 공부하는 수업을 쉬기로 했는데 법우님들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는 대화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라도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좀 잘 정리된 어떤 완성된 교재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니미따 워낙에 중요한 주제죠.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조만간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니미따와 관련한 많은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미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로 상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죠. 니미따,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유사한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신급상. 네, 이렇게 쓰는 상이 있는데 이거는 삼야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중에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는 경향인 거죠. 그리고 이 경향이 2차 인식의 과정에 간섭하는 제3자로 참여해서 이 상이 어떠한 수준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무명도 생겨나고 탐도 진도 생겨나죠. 사실은 요 삼야가 중생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5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중생의 상이라는 것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다라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기로 번뇌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사하게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거 아노 써야죠. 이런 부분들이 다 몸통으로는 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다르게 부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마음 심자가 없는 서로 상자를 쓰는 니미따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미따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출발 자리, 니미따의 출발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미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일까? 몇 개의 경전을 보면 이마스밍자 사윈냐나께 까이에 바히타자 사파니미떼수라고 해서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이런 표현이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나거든요. 식과 함께하는 이 몸, 그리고 밖의 모든 상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식과 함께하는 이 몸.
몸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나요? 몸은 뭐 기본적으로 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근데 이것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식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몸이 식과 함께하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네이처. 의거. 그 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면 뭐 이제 그래 식이라고 하는 거 뭐 몸과 함께 하는 상태로 보면 이제 의 만어가 되지만 식 자체는 뭔가요?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가공 과정의 오염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자 여기서 우리가 불교 공부의 시작은 어차피 사는 이야기니까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돼요?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즐겨하는 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지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자라고 하면 이때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 있어요? 세상은 쉽게 보면 이런 거라. 보이는 것도 세상의 일부고, 들리는 것도 세상의 일부고,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인식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을 마음이 몸과 함께 만나자라고 하면 마음이 눈이라고 하는 몸의 기능하고 만나서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면 색이라는 걸 만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안식이 안근과 함께 내입처, 안처가 되어가지고 색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이 생겨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삶을 살면 이것이 오염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때문에 머문다. 그 머문 것이 쌓여 있다. 이런 거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이 6가지의 마음, 그러니까 6가지의 개별적인 무더기들이 함께한 이게 식인 거죠. 그랬을 때 안식은 안근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보는 주관인 안이 되어가지고 색을 감각한다. 마찬가지로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 안식과 안근은 더해져서 안 이렇게 불렸고 이식과 이근이 더해지면 이, 비, 설, 신 이래 되고 이때의 신까지는 여기까지는 마음과 몸이 함께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 대상이 색성향 미촉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는 몸과 함께 감각해야 되죠.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대상이 몸 아닌 거 법으로 오게 되면 어때요? 이때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마음 자체가 감각 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자, 식과 함께하는 이 몸 이랬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위치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식과 함께한다라고 했는데 식이라는 게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다가 의식이 의근의 기능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식인 거죠. 그러면 식과 함께하는 이 모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연장해 보면 안입이 설신의 요걸 말하는 게 되죠. 아까 보님 요 얘기 타당하죠. 몸이 식과 함께한다. 요거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의 감각주관 요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융내입처가 이거 내입처가 뭐냐 한마디로 하니까 식이 그러니까 식과 함께하는 몸이에요.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예요. 이거 정확하죠. 그러고는 이제 자 식과 함께하는 이 몸 해가지고 내입처를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밖의 모든 상들 이랬거든요. 밖의 모든 상들 이건 그럼 뭐가 돼야 되나? 자 우리가 지금 상 리미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개념적으로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 상도 그냥 상이 아니고 모든 상 이랬거든. 밖의 모든 상. 이거 뭘까라고는 함께하는 걸 보니까 식과 함께하는 이 몸이라고 해서 융내입처가 정의가 됐는데 그것과 밖의 모든 상들 이랬거든요. 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입처는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누적된 결과로서의 내가 지금을 산다. 촉과 작의라고 하는 그 작용성, 활동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게 육입에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해서 육식을 만드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식과 함께하는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과 짝을 이루어서 대비되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그 어떤 거는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육내입처 자체가 식과 명색이라는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서의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지금을 사는 이게 내입처, 외입처 이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있는 것은 육외입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육외입처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밖의 모든 상들 이랬어요. 상 리밋까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되나요? 일단 리미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무언가 여간 색이라고 하는 것도 리미타겠지 뭐. 성도 리미타고 향도 리미타고 미촉 법 모든 게 다 리미타겠죠. 그러니까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융내입처와 대응하는 밖의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대로 색성향 미촉 법을 놓고 부르는 말인 거라. 자, 리미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일은 리미타의 자리는 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육외입처죠. 육외입처의 자리에 리미타가 있다. 근데 외입처하고 리미타를 하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경향이라고도 불리고 그게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도 불리고 그죠?
그것이 그렇게 잠재되는 과정까지를 보면 잠재 성향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되듯이 육외입처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의 이 세상 이것이 육외입처인데 그 외입처를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면 상을 달리 부르듯이 삼자를 그러니까 상을 번내라고 어떤 상황에는 달리 부르잖아. 중생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으면 상을 번내라고 부른다 하듯이 육외입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때의 대상을 말하지만 이 대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요거를 상이라고 니미따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이 타당성을 부여받죠. 그래서 8번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니미따라고 하는 이것의 자리는 색성향 미촉법 요 자리다 라는 거죠. 그죠? 요 자리다라는 것을 일단 정의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외입처의 무언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의 니미따. 여기에서 정보부님,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까요? 박보부님, 여기서 어떤 일이 진행돼요? 내입처와 외입처 사이에서요. 네, 참다의 그래. 네, 일단 그 참다가 참여하는 어떤 상황으로의 인식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 이렇게 인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에 욕탐, 참다, 라가가 참여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이라는 요 한마디의 말씀에 의해서 그죠? 요 한마디의 그 경설에 의해서 니미따라는 것은 이렇게 위자나띠 인식작용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는 그 자리를 지칭하고 있다. 요건 알겠죠? 일단 요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니미따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우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냥 니미따라고 나타나면 경전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는 니미따라고 하면 그냥 있는 거. 있는 게 어떻게 있어요? 제가 법부님을 보면 박법부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존재 상태, 내 눈에 보이는 존재 상태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거지 뭐. 정거부님 보고 무언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있는 이 상태를 니미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보면 그렇지? 방금 그 얘기가 뭐예요? 해필 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이는 자를 본 거잖아. 근데 그 보이는 자 이 자리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부르잖아요. 정보부님을 보면 정보부님이라는 보이는 자, 니미따인 거야. 그래가지고 니미따에 대해서 경전이 사용하는 많은 경우는 그냥 뭐 표상이라고도 부르고 인상이라고도 부르는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상태로 드러나 있든지 들리는 상태로 드러나 있든지 냄새 맡아지는 상태로 드러나 있든지 그냥 이렇게 삶의 가운데에 감각의 대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거를 표상이라는 말도 쓰고 인상이라는 말도 쓰면서 니미타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니미타는 아무 특별한 의미 없이 삶의 과정에서 감각되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니미타와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좀 교리적으로 특히 수행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측면에서 니미타는 사실은 좀 잘 이해해야 하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표상인상 이거 말고 이제 삶을 이해하자 수행을 설명하자라고 할 때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 이거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삶의 향상을 위한 요거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행으로 접근하려면 그냥 보이는 게 표상이야. 그게 니미타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제 그 니미타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니미타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지 그 니미타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좀 조금은 심각하게 접근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니미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한 가지는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이라는 경전 말씀에 의해서 육외입처의 자리가 니미타의 자리다. 요거 하나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작은 의미로 그냥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이 우리가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세상을 만나는 그 만나지는 그것들 이것이 표상이라고 인상이라고 보통 불리는 니미타다. 두 가지 보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삶에 대한 좀 더 심층적 이해 그것이 수행으로 연결되자라면 니미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라는 필요성으로 이제 전개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 전개에서는요, 이런 방법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니미타를 정의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니미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렇게 그 니미타를 잘 꼭 찍어서 정의하는 것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의 경전에서 니미타 그거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위치는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육외입처라는 그것의 어떤 상태 이렇게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육외입처의 어떠한 상태를 니미타라고 할까?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경전이 있어요. 박과부님 아시죠? 뭐죠? 경전 이름이요? 아니 내용이 경전 이름이야 모른다 해도 기억 못한다 해도 탐진치에서 네. 마찌마니카야 43번 네. 교리분답의 큰 경이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탐이 니미타를 만든다. 자, 우리가 니미타라는 게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의 어떠한 상태다. 여기까지는 이미 왔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탐이
탐이 리미터를 만든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융외입처라는 게 있는데 그 외입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탐이 만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탐이라는 것이 딱 쫓아가 가지고는 너는 이제부터 탐이 붙잡으면 그죠? 탐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만든 리미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뭐. 탐이 리미터를 만든다. 근데 그게 탐뿐만이 아니라 진도 리미터를 만든대요. 그리고 치도 리미터를 만든대. 자, 탐진치 이게 뭔가요? 육내입처가 욕탐과 함께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새끼쳐지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 3, 4 예, 이게 셋이 함께 하는 거 3, 4 화학 촉이에요. 촉하면 수가 생긴다고. 이 생겨난 수를 식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단순히 알미 아니라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수를 또다시 위자나띠 하죠. 하여간 우리가 얼마 전에 온에 대해서 공부 잘했어요. 식이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인데 위자나띠 하는 자리가 두 군데다. 이거 보아낸 거 진짜 역사적 사건이지 뭐. 그런데 여기에 식이 수를 분별한다, 인식한다라고 할 때 상이 간섭하죠. 근데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번뇌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식이수를 병든 상, 중생이니까 번뇌의 간섭하에 인식하면 여기서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나는 거죠. 무명. 그리고 탐. 이건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전에 다 한 거로 하고요. 탐과 진이 생겨나죠.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합쳐서 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요렇게 놓고는 방금 교리문답의 큰경 마지막이니까의 43번은 탐도 진도 치도 리미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까마,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야기를 하면서 요 과정 대략 보았죠. 그러니까 뭐 대략 우리 이제 설명했다 치고 여기에서 신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가래가 생겨나잖아. 그리고 자기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화된 가래가 행위를 하죠. 의업하고 이 의업이 욕탐으로 가서 신업, 부업 뭐 이렇게 되지만 욕탐은 의업을 인식으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요거 아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려본 거죠.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보면 자, 좀 전에 우리가 까마구나 색성형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가지고 요 5가지는 안입이 설신 요것의 대상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요거를 또 뭐라고 했어요? 까마의 대상이다 해서 까마구나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안입이 설신
이것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양적인 이해다, 설명이다 이랬고, 이것이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질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아까 시간에 본 거잖아. 이게 질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위자나티. 사실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 세상은 그냥 있을 뿐이요. 좀 좋은 거로, 매혹적인 거로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거를 대상으로 삶이 전개될 때 보면 일단은 안이비설신, 보는 자인 내가 색성향 미촉, 너는 나의 대상이요,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죠. 그랬는데 그때 어땠어요? 욕탐이라고 하는 이거, 한순간 앞에 의업, 사유를 싣고 오는 욕탐이 손 떼라, 너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다, 나도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이래가지고 의업, 사유가 어떠한 가공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탐진치, 대표적으로 어떤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곳의 질적 수준이 결정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색성향 미촉이 양적으로는 안이비설신, 요것의 대상이지만 질적으로는 욕탐이 싣고 오는 사유의 대상인데, 욕계 중생 수준의 사유가 까마, 소유적 사유다. 요것의 대상이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거는 그냥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의 대상이여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안이비설신과 까마, 사유라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간 좀 장황하게 풀어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하니까 까마구나, 이 부분이 까마의 대상이다라고 불린 거는 결국 사유가 어떤 수준의 사유였냐 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까마라고 하는 사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계 중생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안에서 가공 과정에서 생겨난 이 탐이 어떤 게 있었어요? 욕탐, 욕계 수준의 탐, 색계 수준의 탐, 무색계 수준의 탐. 이래가지고 그 중에 욕탐을 싣고 오기 때문에 까마였던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은 색성향 미촉 5가지,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니미타라는 말을 가지고 할 때는 어때요? 니미타는 까마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보니 우리가 그럼 여기서는 명확히 말할 수 있죠. 탐도, 진도,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하는 이 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니미타라는 것이 위치적으로는 육외입처의 자리거든. 육외입처가 어떤 조건 상태에 있을 때 니미타라는 말로 다르게 부를까? 요걸 우리가 이해했잖아.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이니까의 43번 경은 탐도 니미타를 만든다. 욕탐이 인식에 참여할 때 탐에 의해서, 여기서는 욕탐 요 얘기가 아니에요. 욕탐, 색탐, 무색탐을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욕계 중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아직 해탈하지 못한 중생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탐의 영향하에 있으면 탐이 만든 니미타지 뭐. 그지? 탐이 니미타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 가운데에 삼사와 촉해서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탐이 생겨났다 하면 이 탐을 싣고 되돌아와 가지고 색을 탐이 만든 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색인데 탐이 만든 거니까 니미다 색상 이렇게 불리겠죠. 귀로 소리를 듣고 이식이 생겨나서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상 이래 되겠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하는 6가지의 상이 이름 지어지겠죠. 일단 탐에 의해서 보는 과정에 탐이 작용하면 그 탐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색은 색상이 되는 거고, 냄새 맡는 가운데에 탐이 작용해서 대상화된 냄새니까 향이 있네. 향은 향상의 상태, 향의 니미타가 되는 거 그런 거겠지 뭐. 그래서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하는 6가지 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밖에 모든 상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6가지 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탐이 만드는 색상 내지 법상의 6가지 니미타가 있고 마찬가지 삶이 꼭 탐만 있는 건 아니죠. 밀쳐내려고 하는 진이 작용해서 만드는 니미타도 똑같이 니미타지 뭐. 어쨌든 진도 니미타를 만들어. 그런가 하면 취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취가 작용해가지고 와서 그 상태를 바꾸면 취가 만든 니미타 해가지고 6가지 니미타가 되는 거지 뭐. 박박우님 우리가 사실은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법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면 좀 분명한 거죠. 그냥 뭐 탐이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메커니즘적으로 외입처라는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너는 나의 대상이요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내입처도 있고 욕탄도 있고 욕탄이 의업 사유를 싣고 온 거고 요 2가지가 하나의 대상에 2가지의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요 개념으로 보면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다라는 말이 명확해지죠. 요 개념이 우리가 니미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 니미타가 루파 니미타 내지 담마 니미타라고 하는 외입처에 니미타를 붙여서 밖에 모든 니미타를 말하는 요 경우 말고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니미타들이 있어요. 좀 수행과 관련한 주제들,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한 용어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마디 니미타, 사마타 니미타, 빠까하 니미타 뭐 이런 식으로 우베카 니미타도 있더라. 이런 뭔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지지 않는 그러나 수행을 말하자면 수행의 중심되는 거 삼매잖아요. 사마디 니미타. 사마타라고 하는 이곳이 수행의 높은 경지를 말하잖아요. 사마타라고 하는 어떤 사마타 니미타. 우페카라고 하는 것도 평정이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잖아요. 우페카 니미타.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요 본질이에요. 리미터는 요 자리다. 그 자리에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탐에 의해서 왜곡된 거 색상, 진에 의해서 왜곡된 거 색상, 치에 의해서 왜곡된 거 색상, 이런 식으로 6가지의 리미터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리미터가 그럼 뭐냐 하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누가? 왜입자가. 요거죠. 탐도, 진도, 치도 리미터를 만든다라는 것은 육외입처 이 자리에서 생긴 대로 인식하게 두지 않고 탐진치가 요것의 상태를 바꿔버렸다. 어떻게? 왜곡되게. 요거죠. 요게 이제 리미터의 그냥 본질적인 정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언가 수행과 관련한 용어들이 적용돼 가지고 또 다른 리미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라는 게 있으면 상대되는 개념은 고멸이죠. 그죠? 고와 고멸의 이 상대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미터는요, 기본적으로는 색성형 미촉이라는 외입철에서 안입이설신의의 양적인 대상이면서 욕탐 사유에 의한 질적인 대상. 그런데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상태라는 질적 변화의 질적으로 변화된 유괴입적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라는 이 상태는 삶의 이야기에서 보면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고에 속하겠죠. 이 왜곡되어 있어서 아니 잘못 보는 데야 거기서 어떻게 올바른 행복이 만들어질까? 예를 들어서 법운이 만들어올까요? 법운님 아드님이 있다 했죠. 법운님 아드님이 저쪽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법운님이 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를 보고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운님 뭐 술을 한잔 하셨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들이 지나가는 걸 못 알아봐 봐요. 그냥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 줄을 안다 이러면은 뭐 신경 안 쓰고 가지 뭐.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니 아빠 세상에 아들도 못 알아보냐? 그래가지고 애비 노릇 하겠냐? 하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요. 저기에 다른 청년이 지나가는데 술을 한 잔만 이먹고는 저 지나가는 청년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잘못 알아봐요. 잘못 보면 어떡해. 그 지나가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넌 임마 애비 보고 인사도 안 하냐 뭐 이래야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삶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보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행위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닌 청년은 내 아들이 아닌 청년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그걸 잘못 보면 왜곡해서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잘못 보아서 생겨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할 때 내 아들을 아들 아니라고 본 그 문제야 없어져라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아들 아닌 것을 아들이라고 잘못 본 그 상황을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오해 상태를 없애는 방법은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런 상태를 막아야 되잖아요. 술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아들을 아들 아니라고 보거나 아들 아닌 거를 아들이라고 보거나 이래서 생겨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나요? 술이라고 하는 이놈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서 저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 우리 아들이구나 오너라 우리 아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고별이라는 게 그거지 뭐. 그죠? 어떠한 조건의 문제 때문에 잘못 보아서 생겨나는 요거를 그 조건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잘 보아가지고 문제가 해소되는. 여기서 이렇게 그 조건 상태를 잘 보아내는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조건을 만드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여실직연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실직연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다라고 실감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보고는 우리 아들입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고와 고멸이라는 이런 삶의 이야기 측면에서 이제 탐진치가 만든 니미타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탐진치가 만들었다라는 건 좀 비유하자면 지나가는 저 청년이 우리 아들이것만 잘못 보았다. 아들이 아니것만 아들이라고 잘못 보았다. 여기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 상황을 내가 내 삶을 표현하자면 오계를 지키는 삶 뭐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삶을 다듬어 갈 때 잘못 보지 않게 돼서 그 상황의 문제가 해소되잖아. 바로 어떠한 조건 때문에 생겨난 문제 상황 지금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진 니미타라는 문제 상황 잘못 보게 된 요거를 풀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 조건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 그죠? 원인 조건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탐진치의 해소.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지 뭐. 그러면 이러한 탐진치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우선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거 완성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이게 이제 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오계도 지키는 사람이고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고 수행을 잘 해가지고 삼매에 드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의 삶이 아직까지 탐진치를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만나는 대상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수행의 과정에 있다 그래도 수행의 과정 이거는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과정은 대상을 니미타로 만드는 탐진치가 아직 있는 상황이거든. 그 있는 상황 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줄여나가가지고 끝내 제로를 만들어서 탐진치 없음의 상태를 만들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거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되면 어때요? 니미타 없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면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외입처가 왜곡된 상태가 니미따니까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때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니미따가 아니고 그냥 뭐 외입처라고 말해야 될까?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황을 경전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니미따라고 해요. 요거를 무상 이렇게 이제 번역하죠. 무상, 니미따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나따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뜨만 아니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본질은. 그리고 뭐 모든 존재가 아뜨만 아니니까 무아요. 아뜨만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니미따에 대한 부정적두어 아에 의한 니미따는 이것도 정확하게는 비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니미따가 아닌 상태로 외입처를 만나고 사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탐진치가 있는 중생의 삶에서는 외입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니미따 상태로 만나지만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탐진치 없는 상태 또는 아직 완성을 안 됐지만 삼매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 위에서 탐진치 없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지면 니미따 아닌 대상을 온전하게 대상 그대로 이렇게 보고 사는 거지 뭐. 그거 아니미따. 그래서 무상삼매, 무상심해탈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거는 무상삼매 이러면 삼매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위에서지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탐진치가 와서 만드는 니미따가 탐진치가 안 오니까 니미따 아닌 게 된 거거든. 이런 삼매 위에서 성취되는 일시적인 해탈, 일시적인 깨달음의 상태죠. 그리고 삼매 없이도 니미따 아닌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해탈된 삶이죠. 아라한의 삶이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아니미따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 아니미따라고 하는 것을 니미따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아라한은 대상 없이 보고 듣고 하면서 사나? 그거 아니죠. 대상은 우리가 보듯이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 대상을 보는 자기의 삶의 질적 수준이 탐진치 없는 무위적 삶의 실현에 의해서 그게 와가지고 니미따 아닌 상태로 어떠한 내적인 왜곡 없이, 그죠? 내적인 요인에 의한 왜곡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100% 보고 살게 되는 거 아라한의 니미따 아닌 삶이죠. 자, 이런 이해 위에서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보았다 하고 이런 이해 위에서 이제 경전은 니미따라고 하는 것을 밖의 모든 상들에서 6가지의 니미따와는 다른 니미따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니미따로 이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다른 니미따로 나타나는 말을 보면 첫째, 사마디 니미따라는 게 있어요. 사마디, 삼매잖아요. 삼매라는 말하고 니미따, 왜곡, 이거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 상황이다.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탐진치가 만든 대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삼매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건 뭘까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고의 측면에 있는 니미따와 그 고를 만드는 탐진치라는 조건의 해소를 위한 수행 과정에서의 니미따를 봐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시간에 까마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니미따를 설명하는 본질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게 뭔가요? 바로 질적인 측면. 똑같이 색성형 미초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가 너는 나의 대상이여! 라고 권리를 주장할 때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탐을 싣고 오는 이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자가 나도 권리가 있어. 색성형 미초법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대상이여. 라고 말하는 국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마디 니미따라는 것은 삼매 정의가 어떻게 되죠? 신일경성. 그렇죠. 심일경성. 씻다싸 액각같다. 액각같다. 그래서 심, 마음이 하나에 모였다 이 얘기죠. 일경. 마음이 하나의 대상한테로 집중되었다. 이거거든요. 고를 고멸로 가자라고 하는 이 일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념초부터 출발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사념초 수행의 근본이 뭐죠? 신수심법에 대해서 까예 까야누파시 위하라티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신에서 신을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거잖아요. 이렇게 놓치지 않는다. 하나의 대상을 이어본다. 붙잡는다. 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문다. 요거잖아. 그럴 때의 호흡 수행은 어느 대상을 갖는 거예요? 요거죠. 촉. 공기알갱이가 피부에 남기는 그 느낌, 그거를 신이 의뢰된단 말이야. 신과 촉의 관계거든. 고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니 이 수행의 첫 번째는 사념처가 제시하는 대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러야겠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따삐 삼파전을 사티마. 사티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삼파전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판단해가지고 아따삐 걸음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라. 오름은 유지하는 가운데 더 형상하라. 요런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호흡 요 한 자리를 이어보게, 요 한 자리를 붙잡고 머물게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고 그게 삼매로 가는 과정이잖아. 그죠? 사념초의 출발.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따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수행 과정에 있는 탐진치가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직 니미따야.
그 중에 색성향 비춰법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삼매로 못 가는 거잖아. 삼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촉이라고 하는 호흡에 남기는 느낌, 요 촉 하나를, 그죠? 요 촉 하나를 딱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이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념초 수행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촉이라고 하는 뭐죠? 촉이라고 하는 님이다. 촉 중에서도 여기에서 촉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촉하는 거 아니죠? 여기라고 하는 호흡이 남기는 느낌이라는 그 촉의 님이 있다.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삼매잖아. 그걸 붙잡고 삼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이 수행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수행의 자리가 아직은 탐진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니미따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사마디 니미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념처다라고 정의해줘요. 사념처가 사마디 니미따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금 설명한 거죠. 신수신법 일단 호흡 시작하면 호흡이라는 그 자리에 그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니미따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일. 요게 사념처잖아. 그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라는 이것이 뭐냐 하면 삼매를 만드는, 그러니까 삼매로 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어느 니미따에다 묶으라고? 요거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사마디 니미따라고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라고. 이런 말은 사실은요, 이런 한마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수행이 뭐 하는 거구나. 왜 사마디 니미따를 사념처라고 했을까? 이 의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말하죠. 앉아가지고 강한 자극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호흡보다가도 강한 자극이 있는 거 그거 먼저 가서 관찰하고 그거 없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사마디 니미따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경전대로 수행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경전이 해석될 때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무리 강한 자극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내가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강한 자극에 끌려가지 않도록 강한 자극한테 버티면서 오직 사마디님이 있다라는 삼매로 가기 위한 촉의님이 딱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사념처 수행이 가는 방법, 방향이라고요. 이건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호흡 붙잡고 앉았다가도 강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자극한 대로 가서 관찰하고 없어지면 돌아온다. 이거하고 아무리 강한 자극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그 자극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마디 니미따인 호흡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걸로의 사념처 수행의 과정. 100% 다르죠? 근데 사마디 니미따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자, 그렇게 사마디 니미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거로는 사마타 니미따가 또 있어요. 뭐 니미따 그대로고 사마타라고 하는 이 수행. 사마타는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이 수행의 자리로 보면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이탐하는 수행이죠. 그러나 사마타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또 그침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마디는 토대가 되는 거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뭐 이런 그 그침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치는 일의 가장 끝자리에서는 탐을 소멸하는. 그래서 탐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탐으로 부풀리는 이 과정을 제어하는 걸로 쥐따의 형성 과정의 문제를 푸는 게 사마타 수행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사마타 니미따라는 것은 그침이라고 번역되는 이 사마타, 이게 사실은 들뜸이란 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들뜸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5가지 장애 중에 아주 표면에서 들뜨는 것도 있고, 그러나 들뜸은 또 아주 깊은 곳에 가면 찢다가 딱가의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 자체도 들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그침이라고 하는 것이 들뜸과 상대된다라는 것은 뭐 표면적으로 동요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거를 그치자라는 부분으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디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마디는 토대이고 그런가 하면 이 사마타는 끝까지를 가면 결국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즉 염오하는 일을 쥐따의 형성 과정을 제어함으로써 염오 상태를 지속해주는 그걸로서의 사마타 수행의 본질이 설명되죠. 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사마타라고 하는 이것도 이러한 수행이 지속되는 과정은 어때요? 아직까지 탐진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잖아. 사마타라고 하는 이 그치는 노력 과정, 그침의 수행 과정도 그때도 아직도 대상은 니미따라고. 그죠?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마타 니미따라는 이것도 사마디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의 들뜸,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그치게 하는 이러한 높은 수행의 과정도 아직까지도 그 대상은 니미따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 니미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부야카 니미따, 아부야카 니미따라고 해서 산란함이 없는 상 이렇게 보았네요. 산란함이 없다라는 거하고 들뜨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거 우리 뒤에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소개만 좀 할게요. 그런가 하면 아수바 니미따, 아수바, 요거는 이제 수바가 정이니까 부정이죠. 부정의 상. 밑에서부터 이런 상라가정이라는 오해를 벗겨내고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치유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남아있는 아직은 니미따, 부정의 니미따, 그래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우페카 니미따도 있어요. 우페카 니미따, 이거 평정의 상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역시 평정이라고 하는, 평정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데는
뭐 제3선부터도 나오지만 제4선이 뭐 평정하고는 대표적이죠. 예, 사념청정. 이런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산매의 상태에서 평정이라는 말이 쓰여요. 더구나 제4선은 아직 색계에서 색계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의 영역이잖아.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나 되는 다양함의 평정. 그런가 하면 공무변초부터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초의 평정, 식무변초의 평정, 무소유초의 평정, 미상비미상조의 평정. 뭐 이런 상수멸의 평정은 없어요. 그거는 평정이라는 느낌의 상태까지도 소멸한 거야. 그래서 비상비비상조까지의 이 무색계의 평정은 단일함의 평정. 그래서 평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행의 상태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구차지정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번뇌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순 이래서 완전히 해탈하는 상태를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없어졌다 해도 뭐 조금의 치라도 남아있는 뭐 이래면 그래도 그때의 대상은 역시 니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죠. 우페카 니미다. 그 다음에 빠까하 니미다. 빠까하 이게 이제 노력, 정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의 상.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오바사니미따라는 게 있어요. 오바사니미따. 오바사가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광명의 니미따. 요 오바사 니미따에 대해서는 그 마치마니카야 128번 오영원경이라는 경전에서 이제 한번 그 경 하나의 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광명의 사항이라는 부분은 요새 보면 이제 뭐 코 밑에 니미따를 띄우고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삼매에 든다라고 말하는 이제 수행의 방법하고 좀 연결된 소지가 있는 단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만간 그 128번 경을 다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경에서 말하는 이 광명의 니미따는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삼매를 더 닦아가는 그 과정에 니미따하고 삼야하고의 관계로서 나타나요. 니미따와 삼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코 밑에 니미따를 띄워가지고 그걸 붙잡고 삼매로 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니미따의 개념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광명의 니미따, 빛의 니미따라는 단어가 요 용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경전이 말하는 것은 그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알려줘요. 그 다음에 빡자웨카나 니미따라고 있네요. 이게 이제 법원님 아까부터 반조의 니미따 말씀하셨죠.
빠짜웨카나 니미따 해서 반조의 니미따야. 반조의 상. 그럼 이것도 뭐 같은 개념이겠죠? 반조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 대상에 대해서 반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상태가 깨닫기 이전이니까 이 반조한다라는 이 수행 과정의 한쪽 과정에서도 역시 그 대상은 아직은 니미따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띠가 니미따. 네, 빠띠가 니미따 해서 저항의 상. 저항의 상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마찬가지지 뭐.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상나가정으로 병든 거 위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탐과 연결된 병든 사항이 있을까?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밀쳐내려는 빠띠가 삼냐, 저항의 상이 있죠. 저항의 삼냐가 올라오면 탐진치의 진이 되는 거고, 그게 실려가지고 여기까지를 오면 저항의 니미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어차피 탐진치가 만드는 게 니미따니까. 그런가 하면 또 수바 니미따가 있어요. 아수바 니미따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깨끗함, 정의 상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앞에서 본 몇 가지는 고멸로 이끄는 수행 과정을 말하는 건데, 빠띠가 니미따하고 수바 니미따는 어때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상나가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니미따까지 온 거. 저항의 상이 그대로 올라와서 니미따까지 온 거. 물론 이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니미따라는 것은 대상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드러난 대상이 깨끗함의 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건 상나가정의 정이거든. 이 정 위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 때문에 일어나는 탐은 다 제거된 상태, 높은 상태의 니미따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좀 그래요. 더 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색성향 미처곱의 왜곡이다라는 6가지 상으로 니미따의 자리를 말해주는 거 말고, 이것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멸의 수행 과정으로의 수행 과정에서의 대상의 상태를 말하는 이런 니미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요거 하나는 좀 인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에 나오는 이제 경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PTS하고 6차 결집본하고 이제 경전 내용이 분류도 좀 다르고 그런데 요 한쪽 내용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게 이제 6차 결집본에서는 세세 모음의 103번 경으로 독립되어 가지고 이게 이름이 니미따 숫자야. 아예 상과 관련, 상을 설하는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는 때때로 3가지 상을 자의해야 한다. 3가지 니미따를 자의해야 한다. 때때로 삼매의 상,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따를 자의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의가 맞을지 그냥 사유해라,
이 의업의 자리를 말하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니미따만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삼매의 상, 사마지 니미따를 자의해야 한다. 때때로 정진의 상, 정진의 상 금방 보았죠. 뭐였던가요? 빡가한 니미따를 자의해야 한다. 때때로 평정의 상, 우백가 니미따를 자의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사마디 니미따만을 자의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게을러질 수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빡가하 니미따만을 자의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들떠버릴 수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우페카 니미따만을 자의하면 그의 마음은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자칫 바르게 삼매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때때로 사마지 니미따를, 빡가하 니미따를, 우페카 니미따를 자의하면, 여기서는 때때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니미따를 제시하면서 요것만 각각 한 가지씩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수행의, 그러니까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니미따, 세 가지 니미따를 어떤 때는 사마지 니미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빡가하 니미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어떤 때는 우백가 니미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그건 뭐냐 하면 이게 각각 니미따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떠한, 그러니까 행위 과정을 어떤 것으로 작용시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개념을 하여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구들이요, 상을 자의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경전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조만간 요 경전 새로 번역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다. 금세공인이나 그의 도제가 도가니를 만든다. 만든 뒤 그것에 열을 가한다. 도가니의 입구에 열을 가한 뒤에는 집게로 정제되지 않은 금을 집어 도가니에 넣고 때때로 바람을 보내고 때때로 물을 뿌려주고 때때로 쳐다본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인이나 그의 도제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오로지 바람을 보내기만 한다면 그 금이 자칫 타버릴 수도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인이나 그의 도제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오로지 물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 금이 자칫 식어버릴 수도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인이나 그의 도제가 정제되지 않은 금을 오로지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 금이 적당하게 정제될 수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금세공인이나 그의 도제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때때로 바람을 보내고 때때로 물을 뿌려주고 때때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금은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으며 세공하기에 적절하다. 금세공인은 허리띠든 반지든 목걸이든 금머리띠든 그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장식품을 만들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옛날식으로 이제 금세공을 하려면 일단 금을 높은 온도로, 금이 몇 도에서 녹죠? 한 2000도 되나요? 2000도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이게 이제 도가니라고 하면 도가니 입구에다가 불을 뗀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불을 떼서 열을 올리면 이제 여기에
도가니에다가 정제해야 하는 금이죠. 잘 정제되어야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제할 금을 그러니까 불을 떼면서 정제할 금을 이제 도가니에 넣으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계속 불만 떼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을 떼려니까 이제 풀로 바람을 불어야 되겠죠. 계속 바람을 불어가지고 열만 올리면 정제할 금이 타버린다 이러지만 얘가 이제 상한다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때때로 여기에 정제할 금의 그 상황을 위해서는 이제 물도 좀 뿌려주는가 봐요. 그런데 바람 부는 일은 멈추고 물만 계속 뿌리면 이게 정제가 안 되겠죠.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바람을 불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이 상황이 정작 정제된 금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가니에 불을 떼면서 잘 정제된 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요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야 되고 물을 뿌려야 되고 관찰해야 하는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바람만 불어줘가지고는 원하는 걸 못 만들어요. 열심히 물만 뿌려가지고는 원하는 걸 못 만들어요. 열심히 관찰만 해가지고는 원하는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그야말로 숙련된 금세공사는 어때요? 잘 관찰해가면서 적당히 바람을 불어가면서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관찰을 놓치지 않으면 의뢰하는 거잖아. 요런 비유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도 잘 정제된 그러니까 금을 잘 정제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려면 첫째로는 사마디 니미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마디 니미타. 그리고 두 번째는 빠까하 니미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백가 니미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사마디 니미타니까 이쪽에 삼매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보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타가 니미타라는 것은 하여간 이쪽에서 삼매를 신이 깨닫는 거라고. 삼매만 열심히 닦아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빠까하 니미타, 노력의 상, 무언가 열심히 바람을 불어내는 이런 식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우페카 니미타라는 것은 평정 상태잖아요. 이 평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삼매는 뭐예요? 어쨌든 이건 토대지 삼매가 목적은 아니잖아. 평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4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범위로 하는 그 삼매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만 오로지 이래가지고는 또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금이 정제되는 그 상황, 금이라는 것은 잘 정제되어야 이제 먹거리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금세공사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먹거리고 귀걸이고 반지고 이게 필요하잖아. 그걸 제대로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제된 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제된 금을 만드는 과정에는 바람도 물도 관찰도 적절하게 때맞춰 이래야 되잖아. 지금 이제 그 상태를 놓고 수행에서 마지막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제된 금과 같은 준비 상황을 만드는데 그 준비 상황 가는데 삼매라는 거, 노력이라는 거, 평정이라는 요 세 가지가 그야말로 이게 뭐지 삼매를 닦는 이제 높은 수행자니까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매를 좀 더 강해야 되겠다. 아, 좀 더 노력적으로 가야겠다. 좀 더 평정을 가야 되겠다. 요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을 위한 준비 상태가 완성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완성의 토대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 토대 위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라는 건데 이 완성의 토대가 사실 경전에서 뭐로 나타나냐 하면 이게 사띠아야따나로 나타난다고. 사띠아야따나 뭐죠? 행위의 영역은 완전히 제어되고 이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겨둔 사념처가 완성이 되고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만 남아있는 요거잖아요. 그리고 사띠 아야따나 위에서 수행자가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육신통이 수행자가 원하면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길 수행으로 보자면 즐기고 완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활동 영역의 끝자락 영오해서 그 끝자락까지 가고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사띠 아야따나로 알고 있잖아요. 사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이 최후의 토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사마타로 이탐을 완성하고 윗바사나로 소멸을 완성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최후 과정을 남겨놓은 그 완성을 위한 토대 사띠 아야따나를 가는 과정에 이렇게 삼매라는 거, 노력이라는 거, 평정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측면의 조화로운 수행이 필요하다. 그 높은 과정에서 그럴 때에 사띠 아야따나가 성취된다. 그러면 그 사띠 아야따나라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요 경전 조만간 제가 번역을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니미타라고 하는 말 의미가 좀 명확히 드러나죠. 사실은 박보부님 니미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준비는 잘 안 됐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이 어땠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니미타라는 말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 공부가 붓다고사 스님에 의한 청정도론에 의한 심층적인 영역의 오류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서 경전에 의한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수행하는 분들이 니미타를 생겨나게 해서 그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로 가는 이런 청정도론에 근거한 수행에서 니미타의 어떤 본질을 세우는 것 때문에 법우님들이 우리가 경전에서 공부하는 니미타는 그런 니미타가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헷갈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미타가 부처님이 정의하는 니미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런 헷갈림이 없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간 여러 번 이야기 끝에 오늘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니미타가 어떤 게 나타났어요? 사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완성을 위한 토대로 가는 과정에
니미따가 있는데 이 니미따가 코 밑에 광명을 띄우는 이런 니미따라는 개념 전혀 없잖아. 어떤 니미따냐? 삼매를 닦는 그 과정이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어 오면 그때의 니미따. 노력이라고 하는 이런 그 행위 과정을 싣고 온 니미따. 평정이라는 그 과정을 싣고 온 니미따. 이런 니미따, 높은 수행을 설명하는 니미따의 말들. 물론 고의 측면에서 말하는 니미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수행, 고멸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수행의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런 경전들이 쓰는 니미따에 그런 니미따가 없다고. 그죠, 고부님?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 같아. 니미따를 그런 이제 청정도론에서 근거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한 니미따의 개념을 가지고 경전을 보려 하면 경전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런 우리 차이를 좀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는 김에 경전 하나를 좀 소개해 보자면 12번 상조따의 51번 철저한 규명경에서는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인 사람이 만일 공덕이 되는 행, 오온의 행을 지으면 공덕으로 나아가는 식이 있게 되고 만일 공덕이 되지 않는 행을 지으면 공덕으로 나아가지 않는 식이 있게 되고 만일 흔들림 없는 행을 지으면 흔들림 없음으로 나아가는 식이 있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에게 무명이 제거되어 명이 일어나면 그에게서 무명은 빗발이고 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공덕이 되는 행도 짓지 않고 공덕이 되지 않는 행도 짓지 않고 흔들림 없는 행도 짓지 않는다. 이런 경전이 있는데 이게 뭐죠? 공덕이 되는 것도 있고 공덕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직 무명이 남아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설명이 되죠.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한 무명이 제거되어 명이 일어나면 그랬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것도 공덕이 되지 않는 것도 흔들림 없는 것도 다 없는 거야. 표현하면 이게 니미따 아님 이런 개념하고 연결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합시다. 이 참 워낙이 그 큰 주제를 말하게 되다 보니까 니미따가 나오면서 한 가지 좀 특별하게 거론되는 게 뭐냐 하면 박바보님 이제 니미따에서 뭐가 남았을까요? 특별한 니미따 하나가 제시돼요. 찌따싸. 예. 찌따싸. 찌따싸 니미따야. 자, 니미따가 기본적으로 이쪽 욕탐에서 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식이 근과 함께 안이 되어서 색을 감각하는 이 안의 니미따지 뭐.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식이 근과 함께. 그런데 달리 말하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이 상태는 뭐예요? 의죠. 그래서 색성의 미촉법을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하는 6가지 니미따로 말할 때 이거는 무엇의 니미따냐? 라고 말한다면 만호의 니미따다. 마나싸 이렇게 되려나? 마나싸 니미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라고.
그죠? 만호의 리미터야. 근데 이 만호는 식이 근과 함께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는 이런 상태, 즉 1차 인식이라는 만호의 리미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경전에 보면 두 개의 경전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 중요한 이야기죠. 찌따싸 리미터. 만호 이야기가 아니라 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심의 대상이 되는데 탐진치의 영향을 받은 거. 이 얘기죠. 오늘은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가 삶의 과정엔 대상이 두 개가 있죠. 인식과 행위라는 이 측면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 대상이 닦아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원래의 대상한테로 되돌아가서 행위하는 되돌아가서 행위하는 그 출발 자리가 윗닦아. 윗닦아라고 하는 게 리미터에서 색을 보고 색을 가공하는 닦아의 과정이 끝나면 다시 색으로 돌아가 가지고 행위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은 다 지웠습니다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요? 수를 대상으로 닦아의 과정이 진행돼서 가래가 되거나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잖아. 그러면 닦아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게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색성향 미촉법이 다 수라고 하는 이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법우님을 제가 보았잖아요. 햇빛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서 정법우님이라는 보이는 자를 보면 여기서 정법우님이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정법우님을 보고 안 거지 뭐. 그런데 요 상태에서 3, 4가 합촉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정법우님을 보았더니만 식이 생겨서 3, 4가 합촉해가지고는 아이고 행복해. 정법우님을 보았더니 즐거워. 라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정법우님을 본다라는 일하고 정법우님을 보고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요게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위자나티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인식작용의 결과로 알았다, 식이 생겼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는 거야. 인식작용을 통해서 1단계로 알고 2단계로 법우님 때문에 내가 행복을 경험했다고. 그러한 수가 생기는 데까지가 인식작용의 1단계 결과, 2단계 결과라고. 그리고는 1단계 결과인 식이 2단계 결과인 수를 대상으로 닦아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닦아의 결과로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잖아. 그러면 다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원래의 대상한테로 돌아와서 밑닦아 행위가 시작하잖아. 이렇게 이제 삶의 과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 중에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이 2차 인식해서 내지 닦아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이때는 대상이 다른 거야. 그죠? 분명히 색성향 미촉법이 아니라 수라는 걸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 수를 대상으로 하는 닦아라는 공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심이 있잖아. 그리고 그 심이 들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잖아. 닦아라는 이 내적 가공 과정의 중심에 찢다가 있거든. 그런데 그 찢다라는 것은 닦아라는 이 가공 과정의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했다랄 때는 만호의 리미터인데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인데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는
색성형 미적법이 아니라 수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찌따, 심의 니미따다, 찌따의 니미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윗따가 되면 그때부터는 만호의 대상 다시 돌아간 거죠. 이래서 니미따라고 하는 이 대상의 왜곡을 말하는 과정에는 색성현 미적 법의 왜곡 상태만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고. 우리 삶의 과정에는 사실은 따까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있다고. 이 가공 과정이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을 지배하잖아. 그래서 이 가공 과정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가공 과정은 대상이 다르다. 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를 찌따사 니미따, 찌따의 니미따라고 경전은 부른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 찌따사 니미따를 붙잡아야만 비로소 사띠삼파잖아. 한다라고 경전이 말을 해주는데 이게 보면 입출식령경에서 말하는 십념처 수행하고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늘은 그 설명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찌따사 니미따라는 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사띠삼파자나 이 얘기 뭐냐고요? 이게 법의 윗바사나거든. 찌따사 니미따라는 이 가공 과정, 따까에서의 대상을 이것도 심일경성이지 뭐. 찌따가 그 수를 확고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가공이 진행되어야 그때 법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법에 대한 사띠삼파자나 법의 윗바사나가 진행되는 거거든. 요런 개념 있기 때문에 찌따사 니미따라는 개념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 힘들어서도 못하겠다. 아니 사실은 니미따를 제가 그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뭐 당장 궁금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보자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드네. 뭐 시간도 많이 됐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마치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니미따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해봤고요. 뒤에 한번 제가 자료를 완성해서 다시 한번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하면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주제는 정말 힘들어요.